자,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께도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9만원에서 96,000원 선 사이 잡으신 그 한전 기술은 103,700원, 103,800원 위에서는 절반 매도가 진행되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공식 리딩대로 본다면 12월 12일날 이날 추세 상단에서 저희 보유 비중은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한 거기 때문에 신규 회원분들도 그 구간 근처까지 와준다면 안전하게 절반 차익 실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절반 매도 후에 저희가 12월 26일 그리고 1월 8일에 신규 회원 매수 공지를 드렸었고, 절반 매도에 대한 신호 이번에는 메신저 신호는 따로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까 유동적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를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잔량은 추세 돌파를 기다리면서 길게 본다, 기존에 절반 매도하신 분들과 함께 잔량 길게 차분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13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했어요. 다우지수가 0.17%, 나스닥 종합은 0.26%, S&P 500은 0.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줄 평을 해본다면은 몇 가지 변수가 있기야 있었지만 신중론 속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위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거는 어떠한 변수가 있었냐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에요. 해당 소식을 가지고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낙폭이 있었고 미증시 선물도 빠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일부 매도 물량이 부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과 연준은 현재 그러한 배후에 트럼프가 있을 거라고 거의 강한 확신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웃긴 내용이지만 여론을 보면은 트럼프가 배후에 없다라는 여론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윤리적이지 못한 표현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시장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로서 유입되는 매수세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은 저는 조금 열어두기도 했고요. 수사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의 임기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미국 은행주는 매도 물량이 꽤나 많이 나왔고, 반대로 기술주의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순환매장세가 나왔는데요. 결국 미국의 금리에 대해 따져본다고 했을 때 기준금리가 중요하기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실질금리 개입으로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가 이 정도로는 일단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어질 변수인데요.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해당 지표는 2026년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CPI이자 12월에 발표된 11월 지표의 경우는 셧다운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비교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달 지표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 포인트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관망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은 뭔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표를 보고 난 후 시장의 해석을 보는 게 꽤나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VIP 결과는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저의 결과입니다. 작년 저희가 100번이 넘는 매매를 하면서 90번은 수익으로, 그리고 15번은 손절로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계좌 수익률은 68%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이상의 계좌 수익을 넘기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올해 시작은 좋다. 한미반도체, 미래에셋증권, D&D 파마텍, LS 일렉트릭까지 일단 2026년 시작은 좋은데 이 기세 올해 연말까지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제 이름 이호수 석자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겁니다. 제가 VIP 전용 채널만 진행하다 보니까 VIP 회원분들이 아니시라면 제가 누군지 뭐하는 놈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 이후에라도 같이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군지 어떤 놈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도 답답합니다. 많이 소통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튼 저는 올해 목표가 분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내는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한 매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서치는 평소에, 매수는 저렴할 때. 이게 저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분석은 끝내놨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면,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섣불리 진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 회원분들이 직장인분들이시다 보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매매를 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종목들의 경우는 잠깐의 눌림을 줬을 때 진입합니다. 그치만 눌림의 저점을 모르니 분할 매수 접근 또한 염두하고 진입합니다. 그러려면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야겠죠. 사실 이제 주식에서 종목을 잘 고른다고 하면 타점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지나고 보니까 설명이 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분명한 매수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누구라도 납득할 이유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매수 타이밍은 분명 신중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진입하는 종목들, 매도하는 종목들 또한 매매 관점의 공통점을 한번 스스로 복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름의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VIP 매매, VIP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편안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목적이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VIP 전용 검색식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세팅은 얼추 끝났고 현재 백테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대로 저희 VIP 회원분들께 곧바로 공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단 이번에 공개를 드릴 검색식은 이전과 같이 무료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철저히 VIP 전용 검색식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매하는 관점을 포함시켜 두어서 저희도 함께 매매에 활용할 검색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회원분들이 직장인 분들이시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에 맞춰서 제작된 검색식이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연히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너 같은 놈은 주식하기 글렀다, 저런 것도 수익이라고, 뭐 그런 댓글들도 좀 많긴 한데, VIP 회원분들은 아니시죠?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거를 열심히 할 테니 그대는 그대의 주식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뭐 2026년 자랑할 게 없죠. 죄송스럽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고작 85%밖에 못 먹었고, D&D 파마텍은 12%, 미래에셋증권은 11%, LS일렉트릭은 고작 5%에서 절반 매도했어요. 누군가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해서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작년도 뭐 105번인가? 매매해가지고 고작 90번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계좌 수익률은 68%뿐이 안 나오고, 제가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 얼굴, 이름 까고 주식한다고 해서 까불어서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까시려면은 그에 맞는 이유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세요. 자, 1월 13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전일 오전에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절반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매도 관점 당연히 한번 알아보아야 할 텐데, 자, 매도 관점 뭐 근데 어려울 게 있나요? 애초에 매수 관점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1차적인 목표 구간을 51만원 선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그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도 신호를 전송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잔량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좀 더 여유 있게 차분한 마음으로 상단 돌파를 기다려 보겠다. 끝!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지수를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본다고 해도 저희가 진입한 날이 1월 8일 목요일이잖아요. 사실상 만족스러운 조정의 폭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움직임이 매우 강하고 반발 매수도 꽤나 강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틀 동안의 움직임을 조정으로 조금 파악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끝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서 LS 일렉트릭도 하단에서 상단까지 가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수 신호에 적어놨듯 대장주의 수급이 이탈하면서 그게 다른 테마도로 돌고 이런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분명했기 때문에 약간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지수를 활용하면서 단기 매매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LX 일렉트릭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잔량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한번 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잔량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꼽아본다고 생각해본다 하더라도요, 이미 1차 목표 구간은 찍어졌고 계획대로 절반 매도 또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은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눌린다고 해서 급격하게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시장이 좀 갑자기 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히 일희일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차익을 좀 챙겼기 때문에 이제 51만 원 상단 돌파 여부를 좀 더 넉넉히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수가까지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일단 홀딩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만약 단기 추세를 이탈한다고 판단을 하면은 저는 전량 매도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추세가 이탈되었다는 건 시장 추세에도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 그렇게 열어놓고요. 상단에 대해서는 전력 테마 수급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고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께도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9만원에서 9만 6천원 선 사이 잡으신 그 한전 기술은 10만 3,700원, 10만 3,800원 위에서는 절반 매도가 진행되어도 좋습니다. 저희가 공식 리딩대로 본다면 12월 12일날 이날 추세 상단에서 저희 보유 비중은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한 거기 때문에 신규 회원분들도 그 구간 근처까지 와준다면 안전하게 절반 차익 실현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절반 매도 후에 저희가 12월 26일 그리고 1월 8일에 신규 회원 매수 공지를 드렸었고, 절반 매도에 대한 신호 이번에는 메신저 신호는 따로 나가지 않을 예정이니까 유동적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를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잔량은 추세 돌파를 기다리면서 길게 본다, 기존에 절반 매도하신 분들과 함께 잔량 길게 차분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흐름 좋네요. 한전기술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잔량은 긴 호흡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뭐 기술적으로 막 대입해 볼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저점과 고점이 점점 줄어드는, 변동폭이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 안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절반 매도했던 자리가 원래 이 자리였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자리도 10만 3,700원 이 자리쯤 됐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잔량은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힘을 계속 모으다가 위로 한번 쏘는 걸 보고 어떻게 쏘는지, 어떤 내용이 가장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이 위에서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있지, 지금 이 추세 안에서는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포트를 바라볼 때 원전은 한 꼭지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이 근데 추세 상단을 돌파한다는 거는 원전의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뜻으로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는 0.68, 코스닥은 0.02, 코스피는 상승이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네요.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랑 AI 의료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두 종목 정도에만 수급이 몰리고 테마성으로 함께 유입이 되진 않는 것 같네요. 오히려 JP모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차익 실현 물량이 꽤나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빠져주면 좋죠. 저희는 이미 D&D 파마텍은 전량 매도를 했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끊길 수 없다,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눌러주면 땡큐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면 전 여전히 반도체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줄 거라고 봐요. 지금은 그 구간을 기다리는 때고, 이후에 단기 테마와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요즘 조선 테마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어차피 저희가 잡을 수도 없는 구간이고요. 하나오션이 어닝 쇼크에 대한 내용이 어제 꽤나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도 매수세가 몰리는 걸 보면은 수급이 꽤나 강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료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료들인데 시장에서 꽤나 그 재료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 보니까 그에 맞춰 가지고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D&D 파마텍은 결국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단을 찍고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정이 끝나고 좀 많이 눌려있다고 하면은 저희도 제공량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근데 매도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일정 매매에 대해 볼 때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이 부각이 되면은 우리는 일정을 까보지 않고 매도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에 대한 기준값이 11만 원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10만 7천 원인가 그 가격에서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일정 매매에 대해 볼 때는 생각보다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매도 기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주들 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를 어마무시하게 반영을 하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기대한 이상의 실적이 나와도 오케이, 우리 관점이 맞았네, 이제 팔자 하고 파는 경우도 꽤나 많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제가 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에너지, 원전, 전력 쪽으로 돈이 조금씩 쏠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미리 조용할 때 잘 깔아두었다는 생각이 가장 1번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포트에 없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테마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걸 본다고 하면은 저는 바이오랑 반도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반도체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동시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 물량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차피 추가적인 편입은 필요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눌려준다고 하면은 이번 주라도 한 종목 더 편입을 컨퍼런스 일정은 끝나고 근데 진행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